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작년 11월 말쯤에 처음 공부해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올해 신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신작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주가 변동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근데 제가 가치 투자를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게임주는 이제 차트도 또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특히 NC소프트는 신작이 나올 때마다, 그때도 뭐 말씀을 충분히 드렸지만 신작이 나올 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패턴을 잘 보고 기다렸다가 그 공매도 쇼커버링 올라타기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차트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종목 추천이 아닌 부분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NC소프트의 대표 IP죠. 대표 게임이 리니지인데, 리니지 시리즈 중에서 이제 과거에 2016년도 12월 달에 리니지 레드나이츠 출시를 했을 때 기점으로 6 영업일 전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23% 정도 상승을 합니다. 이때 대규모 큰 공매도가 시작이 돼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쇼커버링, 그러니까 사서 다시 되팔아야겠죠, 공매도 세력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올라타면은 이게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후에 2016년 12월이었고요. 이 이후에 2017년도 6월에도 이제 리니지 M이 출시가 됐을 때 비슷한 현상이 나왔었죠. 출시 6 영업일 전부터 해서 21.34% 출시일까지 하락을 했고, 그 뒤에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하면서 21%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설명드린 게 리니지 2M이 나오기 며칠 전에 영상 올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것 같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영상으로 올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부분 동일하고 설명드렸었죠. 6 영업일 전부터 해서 고점 형성하고 하락 시작해서 바닥을 찍고 다시 쇼커버링 나오면서 이만큼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높은 확률로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어떻게 주가가 흘렀냐면은 그만큼 하락을 하진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나와줬고, 그리고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쇼커버링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공매도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쇼커버링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왔고, 단지 이제 하락폭이 20% 정도로 크진 않았고 한 15%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그 출시일 기준으로 이제 최저점이 나왔던 게 아니고, 출시일 때 저점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상승을 조금 했다가 좀 더 하락을 하면서 며칠 뒤에 이제 최저점을 만들어준 다음에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3일 만에 이제 급등을 했죠. 이러한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그때도 설명드렸던 뉴스 기사인데, 게임주 주가가 새 게임 출시를 전후로 급락하는 것은 공식처럼 반복이 되고 있다. 마치 바이오주의 신약처럼 새 게임 하나가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러한 불안 심리가 높아지는 점을 파고든다. 출시 전 기대로 올랐다가 출시 직후엔 급락하고 이후 실적을 확인한 뒤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탄 적이 많았다. 작년 말 넷마블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출시 이후 하루 만에 11.95% 급락을 했고, NC소프트도 17년 6월 리니지 M 출시쯤 주가가 11.41% 떨어지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게임주의 이 같은 패턴을 노려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새 게임 출시 전후로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빌린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전략을 통해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네마블의 하루 공매도 거래 금액은 지난달 21일 29억 원에서 28일 202억 원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 헤지펀드 운용 대표는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게임 신작 출시는 한몫 잡을 수 있는 이벤트로 여겨진다. 그리고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매도 급증을 우려해 미리 매도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많다고 전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는 만큼 빌려서 매도를 한 만큼 다시 이제 저가에 사서 되갚아야 이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저가에 매수를 해서 되갚는 과정, 쇼커버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쇼커버링은 공매도를 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하는 거고요. 일단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주식을 빌려서 팔면서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싼 가격에 사서 되돌려줌으로써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할 때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또 매수하게 되는데, 대체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지만 거꾸로 숏 커버링은 주가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 나온 뉴스는 대형 M&A로부터 중국 판호 기대감까지 다시 뛰는 게임 업계에서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희미한 기대감이 있고, 지난해 12월 2019년 12월이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이 5년 반 만에 방한한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확정됐다고 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한 가능성도 높고, 박영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2019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식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에 협의 중이라면서 내년 초쯤,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올해 초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고, 중국 정부가 빗장을 풀지 주목이 된다. 이 판호라는 거는 게임 허가를 말하는 거고요. 중국의 게임 허가를 판호라고 하고, 중국이 몇 년째 한국 게임의 판호를 내주질 않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게임 회사들부터 소형 게임 회사들까지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몇 년째. 그런데 이런 빗장이 풀리면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인구가 엄청나니까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또 매출이 엄청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고요. 지금 NC소프트는 꾸준히 상승을 해서 지금 최고가 형성을 했고, 이후에 게임 출시 이후에 지금 54만원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큰 변동 없이. 재미있는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 2019년 12월 초반에 증권사 리포트가 마지막으로 나왔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달째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증권사들도 이제 게임 신작이 처음에는 매출이 잘 나오는데 점점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하락하면서 주가도 좀 하락할 걸 예상해서 이에 따라서 좀 지켜보는 관망 추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가총액은 지금 11조 넘어섰고, 외국인 소진율 굉장히 높죠. 우량한 종목이다 보니까 50% 정도 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지금 작년에 조금 신작 출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부침을 겪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리니지2M이 나오면서 이제 올해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올해 좋은 실적 내주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올해 또 신작 출시가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매출은 2조를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신작 출시할 때마다 비슷한 패턴의 주가 흐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나오는 신작들도 그러한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또 이용해보면, 쇼커버링에 올라타보면 또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돼서 또 영상을 좀 가져와 봤고요. 리니지에 적은 리니지 뿐이었다. 이 부분은 이제 리니지2M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난 2017년 6월에 출시된 이래 892일간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게임 1위를 유지했던 리니지 M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아웃버린 리니지2M이었다. 이 두 게임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게임 1, 2위를 독점하고 있다. 새해에도 리니지 형제의 강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빅데이터 업체
윅스의 모바일 인덱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리니지 2M 출시 이후에도 리니지 2M의 사용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여기서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리니지 M하고 리니지 2M하고 같은 리니지 시리즈이기 때문에 리니지 2M이 출시가 되면서 리니지 2M으로 기존의 리니지 M 사용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없었다고 해요. 사용자 수는 큰 변동이 없었고 두 게임이 카니발리제이션, 자기 잠식이 없어가지고 다른 영역을 점유했다는 다른 영역을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했다는 의미가 됐다고 하고요. 내년 리니지 2M의 예상 매출액은 700억 정도 수준으로 NC소프트의 연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도 모바일 게임 매출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올해 또 신작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올해 2조 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지나치게 과금을 유도한다는 비판도 또 잇따르고 있긴 해요. 과금 유도가 너무 좀 과하더라고요. 시작인 게임이 공정하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작부터가 캐릭터 생성이 과금, 그러니까 결제를 해서 더 좋은 캐릭터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현금 결제를 유도를 과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논란도 좀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들을 또 했었어요. 리니지 2M 작년 12월 달에요. 출시한 이후에 논란이 좀 커지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영향이 매출에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면은 리니지 시리즈가 과거 20년 전에 나왔던 게임이다 보니까 연령층이 조금 높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속된 말로 이제 린저씨라고도 하더라고요. 리니지 하는 아저씨라고 해서 린저씨라고도 하는데 연령대가 보시면은 10대 20대보다는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최근에 출시된 V4라는 게임보다 리니지 2M의 연령대가 더 높다는 게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또 매출에 긍정적으로 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이대에서 또 게임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금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리니지 2M은 예상보다 과금 유도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면서 출시 후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질 유도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욕을 좀 먹었더라고요. 그러나 가성비 높은 다양한 패키지 및 보상 아이템을 확대하고 출시 후 일주일 만에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원성이 워낙 높았으니까 뉴스 기사로도 좀 많이 나왔어요. 현금 유도를 너무 한다고 그런 부정적인 언론 기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이벤트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유저 편의성과 밸런스 부분을 대폭 조정하여 견조한 일매출 유지, 그리고 또한 리니지 2M 출시로 인한 리니지 M의 매출 잠식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리니지 2M이 출시됐던 부분은 2017년도 2분기인데 이때는 일 매출 추이가 100억이 넘었었는데 리니지 2M은 경쟁사들에서 이제 비슷한 롤플레잉 게임, 모바일 롤플레잉 게임이 또 많이 출시가 됐고 기존의 리니지 M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예상보다는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일 매출액 40억 정도 나온 걸로 보이고, 물론 이제 초기에 많이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 많이 나왔겠지만 이 매출 추이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리니지 M이 나왔을 때보다는 매출의 기여도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리니지 2M 분기별 평균 일매출 추정은 지금 2019년 4분기 12월 달에 출시가 됐고, 이때 출시가 되면서 1분기에 이제 올해 1분기에 온전히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매출이 분기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리니지 2M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출시한 이후에 점점 가면 갈수록 매출액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4분기 때 해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 또 매출이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NC소프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또 몇 개의 게임이 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돼요. 주가 흐름은 지금 리니지 M 출시 이후에 그 과거죠. 2017년 6월 달인데요. 이 이후에 그 출시 이후에도 주가가 좀 출렁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만 보자면은 그 앞으로 지금 이제 54만 원대 정도 유지를 계속 며칠째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출렁이면서 주가가 크더라도 적더라도 좀 변동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중국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확대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기존에는 PC든 모바일이든 그 자체에서 구동을 했었어요. 게임을 PC 게임은 PC에서 구동을 했고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에서 구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단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모바일에서 구동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핸드폰이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발열이 되죠. 모바일은 PC보다는 사양이 좀 낮아요. 성능이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논란이 되고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능이 PC보다는 또 낮아요. 모바일이 그 크기라든지 탑재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서 고사양의 게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저하되거나 아예 구동을 못하거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임 방법인데, 클라우드 게임은 서버에서 게임을 구동을 하고 영상 송출만, 게임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화면만 볼 수 있어요. 모바일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는 이 화면만 볼 수 있고, 실제로 구동은 서버 컴퓨터에서 하는 거죠. 클라우드 서버 컴퓨터에서. 단지 이제 조작 입력은 이제 모바일에서 하고 서버 컴퓨터에서 구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값 영상은 또 자기 모바일에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도 증대시킬 수 있고 발열 문제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양 문제도,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게임 방법으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이런 부분 지금 시장 진출했고, 중국에서도 이제 진출했더라고요. 얘기가 길었는데 바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동사의 대표적인 블레이드 앤 소울은 중국의 대형 게임 업체죠. 텐센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클로즈 베타 테스트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진행을 하나 봅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상하이, 베이징 등 주요 6개 지역 내 일정 수준 이상의 네트워크 환경을 보유한 유저만 참가가 가능하고, 지난달 중국의 5G 상용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내년 중국의 5G 가입자는 2억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로써 중국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은 2021년 유저수 3.7억 명, 그리고 시장 규모 193억 위안, 우리나라 한화로 치면은 3.3조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향후 중국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이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동사의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 로열티 수익 현재 분기당 약 150억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클라우드 게이밍 유저 수 전망인데, 이거는 전망치인데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은 이렇게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게이밍 시장 규모 전망도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아마존에서도 이제 이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대형 IP, 대형 게임 성공했던 게임 시리즈를 갖고 있는 NC소프트에도 수혜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신규 게임 출시할 예정인 부분 설명을 드려볼게요. 블레이드 앤 소울 S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1분 상반기죠. 상반기에 론칭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다 모바일입니다. 여기는 매출이 잘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이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2나 아이온 2는 둘 중 하나는 이제 2020년 올해 론칭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리니지 W, 이것도
2020년 순차 론칭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먼저 뭐 론칭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 게임들 블레이드 앤 소울 2나 아이온 2는 둘 중 하나가 이제 먼저 론칭이 된다고 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둘 중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올해 3개 정도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과거에 제가 게임 출시에 따른 주가 패턴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잘 이용을 한다면 또 좋은 수익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정확한 출시 일정은 이제 출시가 다가오면서 이제 NC소프트에서 발표를 할 거고,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해뒀다가 출시를 맞춰서 그런 이제 쇼커버링 올라타기 그런 부분을 좀 해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이거 좀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종목 추천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NC소프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해 3개 내지 4개 정도 신작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과거에 보여줬던 신작 출시일에 맞춰 공매도와 쇼커버링 때문에 나타났던 패턴들이, 반복해서 나왔던 패턴들이 이번에도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제 영상 가지고 봤는데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프로젝트 더 리니지, 리니지 시리즈 중 하나죠. 이런 부분도 출시가 되고,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콘솔 게임으로도 출시가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리니지 실적은 더 잘 나와줄 것 같아요. NC소프트 실적은 더 잘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고 흥미가 가시는 분들 따로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셔도 참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